시작하려니까 콧물이 막. 자, 당연히 첫 단어니까 정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정적분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다 이거죠.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잠깐 스톱, 여기 잠깐 볼래? 얘들아, 이 기호 아니? 닫힌 구간? 이건 배웠어요? 오케이.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죠. 에서 연속일 때. 자, 이 fx의 부정적분을 당연히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여러 가지의 부정적분 중에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면 이 라지 fx의 함수값의 차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사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사이에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수투란 책에서 그래갖고 너희들 입장에서 뭐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 선생님이 미리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학 마지막에 너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완벽하게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증명해 드릴 거야. 그리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다. 아시겠죠? 자, 기호로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는 것인데 그 기호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부정적분, 라지 fx의 함수값의 차가 바로 부정적분인데 어떤 함수값의 차입니까? 라고 하시면 라지 fb 그리고 마이너스 라지 fa야. 이거를 한글로 읽는 말이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읽겠다는 얘기인데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가 A니까 뒤에 있는 함수값의 가로 안에가 A가 될 것이고 망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로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길게 한글로 풀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기호로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는 것도 볼 건데 자,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썼던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어 있으며 이게 부정적분과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P적분 함수는 fx, dx라고 쓰게 되며 자, 좌측에 있는 것의 기호의 이름부터 잠깐 좀 확인해 볼 것인데 자, 읽으실 때는 인테그랄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예전의 부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정적분부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는다. 오케이, 자 다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아래 끝과 여기 있는 a 값 이것을 아래 끝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을 윗끝이라고 읽을 것인데 아래끝과 윗끝의 차이점을 인하여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기호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겠다라는 얘기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에 맞춰서 여기 있는 이 값은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라지 fx에 b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라지 f a라고 쓰겠다라는 것이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계에 대한 계산에 대한 단계를 조금 거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부정적 분식을 봤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라는 것을 좀 순차적으로 봅시다. A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정적분식이 있었어. 자, 그럼 계산된 결과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정의를 해놨었는데 그 계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면 이렇게 가져갈 거야.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정적분식이 필요하거든. 부정적분의 단계에 의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분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자, 적분 변수가 x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야. 자, 당연히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다라는 상황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라지 fx를 일단 갖다 씁시다. 오케이. 그리고 부정적분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부정적분 라지 fx를 갖다 쓰신 다음에 원래는 부정적분에서는 항상 c를 갖다 썼었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은 c를 쓰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인지하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대괄호를 하나 치시고 아래 끝값과 위 끝값을 갖다가 쓰십니다. 그래서 A, B라고 쓰시는 게 두 번째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값은 무엇이냐면 자, 윗끝에 있는 값부터 X자리에 갖다 대입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A 값을 역시 갖다 대입하면서 두 번째 값을 써.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라지 FB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FA가 나오게 되는데 순서 조심하셔라. 윗끝부터 갖다 집어넣고 아래 끝값 갖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개 값을 빼게 됨으로써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 자, 여기서 너희가 첫 번째로 뭘 인지할 수 있어야 하냐면 정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요 식에서 요 결과값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그 말의 뜻은 정적분은 끝까지 계산해 가는데 그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분과 차이점이 너희가 실제로 수능 때나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뭐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묻는 경우들도 조금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됐던 모든 문제는 다 정적분에서 출제가 됐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부정적분식을 찾는 건 그다지 뭐 문제로서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유에 어쨌든 저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선 부정적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적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을 거야. 근데 정적분으로 출제되게 되면 어떠한 부담이 하나 더 생기게 되냐면 정적분으로 출제됐으면 당연히 부정적분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 단계를 더 가다 보니까 계산을 실제로 하기 시작해야 돼.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이 부정적분식의 결과에서 요 식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산을 해야 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계산 실수 있잖아. 그치? 계산하려면 계산 실수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을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문제를 전혀 못 푼다기보다는 할 줄은 아는데 실제로 계산 실수해서 문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여기는 이 값이 정수 단위로 딱 끊어지면 모르겠는데 정수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소수로 나오기 시작한다던가 분수로 나오기 시작한다던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분수로 나오는 것이 분모가 각각 다르게 되면 학생들이 되게 단순한 뭐 최소 공배수라든가 아니면 곱셈이라든가 덧셈 뺄셈을 틀려서 끝에 있는 답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시겠니? 따라서 너희들 선생님이 미리 좀 당부하고 시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적분은 계산이다가 너희한테 정적분에서 의미에서 첫 번째 전달하는 건데 정적분은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문제를 푸실 때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하실 때 정적분은 반드시 계산의 끝을 봐야 해. 너희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이 정적분을 부정적분까지 하고 갖다 집어넣고 끝날 수 있다는 게 대충 이때쯤이면 느껴질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지라는 고민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가 느껴져 버려.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버리냐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멈춰버려. 그리고 당당히 나한테 와서 혹은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거 계산 다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중간 과정을 스킵해버릴 때 되게 많아. 그래서 자기는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다 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100%다 계산 실수한다. 아시겠어? 그래서 정적분은 반드시 내가 여기까지 구했기 때문에 다 구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계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조금 축약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여기는 이 값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끝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 숙제 풀 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서 통분까지 하시고 정리까지 다 하시기 바래. 아시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조금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 자, 네 번째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 가지 독특한 정적분의 계산 결과들이 인지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자 A에서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니까 라지 fx가 될 것이고, 그 라지 fx의 윗끝과 아래끝 값이 동일하게 A이다 보니까, 자 내가 여기다 A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도 A를 갖다 집어넣고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남겠다? 0이 남겠다라는 것이 되게 자명하지. 여기까지 되셨니? 자, 따라서 우리가 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래 끝값과 윗끝 값이 같으면, 이 fx가 어떠한 함수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결과가 얼마다? 0입니다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게 돼. 자, 그 다음은, 자 만약에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스몰 fx dx라고 하고 있는 이 정적분식을 계산했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이제 중간까지 하나 잠깐만 스킵해 볼게. 얘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겠지.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식 좌변에서 우변으로 올 수 있다는 뜻은 이식 우변에서 좌변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하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럼 아가들아, 우리 여기서 장난질 하나 할 것인데 내가 나와 있는 이 결과들 중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묶어내 보려 해. 마이너스 부호를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은 라지 FA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라지 FB가 뒤에 오게 된다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방금 전 선생님이 노란색 화살표로 양쪽의 방향이 다 진행이 가능하다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해봐. 현재 선생님이 녹색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정적분의 기호로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자 아래 끝과 윗값의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앞에 써져 있는 게 A고 뒤에 써져 있는 게 B잖아. 그러면 아래 끝값이 B일 것이고 윗끝 값이 A가 된다 이 아시겠니? 그리고 나서 fx dx라고 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다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앞에 마이너스 부가 하나 빠져있다 이 아시겠니? 따라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바꿀 수가 있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처음에 시작에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져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 fx dx야. 이 말의 뜻은 내가 만약에 적분 범위가 바뀌게 되면, 즉 순서가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빠지면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집어넣고 없애고 적분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음둥?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정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정적분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럼 아가들아, 내가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니?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봤을 때,
자,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식을 fx가 아니라 ft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x자리를 t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얘를 적분할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다만 적분 변수가 x에서 t로 바뀌어야 한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얘를 적분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분 변수가 t인 정적분이니까 스몰 ft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b하고 a 집어넣어서 빼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생각, 내가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낮에 ft가 될 것이고 그 t 자리에 b 한 번, a 한 번 집어넣은 다음에 빼라 이해하시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됩니까? 하시면 얘 결과도 동일하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가 나온다. 여기 되니? 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굳이 여기는 이 새끼가 꼭 t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가 u나 다른 값으로 표현돼도 항상 성립한다 이해하시겠어?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정적분은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변수가 무엇이냐 중요하지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a에서부터 b까지 fu 그리고 du라고 써져 있게 돼도, 오케이? 당연히 이 값의 결과도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스몰 fu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u가 될 것이고 그 u 자리에 b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뺄 것이니까 계속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이놈의 결과나 여기는 이놈의 결과나 여기는 이놈의 결과가 다 같다는 뜻은 정적분에서의 결과값의 핵심은 적분 변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피적분 함수가 어떤 것이냐와 적분 구간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정적분의 성질에서도 우린 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네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도 있어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부정적분 같은 경우야 적분 변수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미분의 역연산인 걸 계속 이용하셨지만 정적분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적분 변수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적분 함수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분의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과 정적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계산 과정을 얼마나 복잡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간단하게 가져갈 것이냐 차이가 발생한다. 아시겠니? 그래서 정적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적분 구간이 무엇인가와 피적분 함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으면 우리 문제 잠깐 좀 풀어보고 갑시다. 1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 오늘 처음일 테니까, 정적분은 처음일 테니까 당연히 처음이니까 계산을 끝까지 해드릴 거야. 그리고 계산을 끝까지 해드릴 때 너희들도 좀 당부하기를, 너희들도 반드시 끝까지 계산하셔. 선생님이 계산했으니까 갖다 쓰지 마시고 너희가 직접 머리를 사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1번의 1번 문제 보시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4x 세제곱 dx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것인데, 자, 처음에 아주 끊어서 보자. x가 적분 변수야. 그럼 나는 4x 세제곱이라고 하는 x에 관한 함수를 부정적분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해봤더니 이제 좀 익숙해지셨니?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x고 거기에서 x 갖다 쓰시고 차수 하나 증가시키니까 4고 역수 갖다 곱하니까 4 없어지지. 따라서 의 결과는 x 4제곱. 됐음.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0과 1을 갖다 집어넣고 빼는 건데 윗끝부터 갖다 집어넣는다. 요거 조심하셔. 그래서 1의 4제곱 마이너스 0의 4제곱이라고 갖다 계산하신다는 얘기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1에서부터 3까지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2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어. 자, 방금 전에 했었던 행위를 다시 반복할 건데 선생님이 이번엔 조금 계산하는 과정을 바꿔볼 거야. 잘 들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적분 변수 인지하니까 x, 2x 플러스 6을 부정적분하겠다 첫 번째지. 부정적분 해보시면 이제 계산 좀 빨라지셨을까? x제곱 더하기 6x지. 되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아가들아, 현재 이 부정적분 시간대 1하고 3을 갖다 집어넣고 빼면 되는데, 오케이. 자, 첫 번째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잘 봐. 그리고 정적분은 계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가능하면 너희들이
빠르게끔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 알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내가 3을 전체적으로 갖다 먼저 집어넣을 수 있지. 오케이? 3을 전체적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8이 나올 것이야. 되니?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전체적으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6이 나오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7이니까 답은 20이 되겠다. 그리고 항상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 연습해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놈을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지 않겠냐? 봐봐. 되게 간단한 팁인데 이 간단한 팁을 인지 못해서 너희가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가져갈 때가 되게 많아.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것은 주황색 시간대 전체적으로 3 집어넣고 주황색 시간대 전체적으로 1 집어넣는데 전체적으로 뺀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 전개되는 결과를 봤더니 여기 9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한테만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뺀 거지. 두 번째로는 18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18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6x한테만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뺐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주황색 식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따라서 현재 이 결과는 제일 먼저 3을 집어넣고 x제곱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고 바로 다이렉트로 빼도 괜찮아. 따라서 3제곱 마이너스 1제곱을 먼저 계산하신 뒤에 오케이? 두 번째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도 플러스가 일단 따라오시고 두 번째 대상은 누구한테 해당하냐면 6x인데 6x의 x자리 3 집어넣으니까 18 마이너스 6이라고 쓰셔도 동일하게 20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즉 주황색식 전체한테 내가 꼭 항상 한 방에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에 대해서 각각 연산하고 계산하셔도 괜찮다는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살 애들이 이제 따뜻하고 안락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끄고 싶은데 끄면 또 우리 민서가 나중에 따라 나와서 추워 임마 라고 할까봐 조금 무섭긴 하지만 우리 이쁜 승현이 지금 또 비몽사몽하고 있어. 응? 수업은 잘 듣고 있어? 자, 3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4번은 풀라고 시킬 거니까 긴장하고 보세요. 자, 1에서부터 3까지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d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정접분을 구하셔라 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여기 좀 볼래? 이게 얘들아 이게 그 수능에서는 별로 너희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을 건데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 2학기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긴 할 건데 미리부터 조금 인지하시면서 보시라고. 재작년인가 어떤 너희 선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학교 선생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고 하면서 서술형 문제 풀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접분의 대상이다 혹은 부정접분의 대상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를 써서 보통 많이 표현하긴 해.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대부분 다 함수의 가로를 취해져 있지. 근데 너희가 이미 좀 풀어봤다시피 아시다시피 dx의 위치에 따라서 정접분이나 부정접분의 대상이 누군지 이미 구분이 가능해. 즉 가로가 굳이 없어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정접분 할 거야 정접분 할 거라는 걸 인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로를 치는 것을 생략할 때가 되게 많아. 그리고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가로 치는 거 되게 많이 생략해.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서술형 문제 풀 때 저 가로 없으면 다 감점하겠다 얘기한 적이 있어. 선생님들 보면서 처음에 듣고 나서 기가 좀 찼는데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감점을 하셨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처음에 인지하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풀든 사실 뭐 너희가 답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너희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네 우리 선생님 변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인지하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접분을 해볼 것인데
일단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부터 부정적분 해보셨더니 얘는 3 내려오니까 2x 세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2x 나오겠지. 그리고 아래 끝값과 위 끝값이 1과 2다까지 되셨냐? 1과 3이구나.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 무슨 판단이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선생님 방금 전에 정적분의 계산의 결과는 정적분의 계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처음에 정적분을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을 보통 많이 써. 그냥 갖다 다 때려 박고 나중에 계산하는 걸 보통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부담, 즉 암산할 수 있는 규모를 계속 줄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계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면 얘만 놓고 일단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앞에 2가 있을 것이고 세제곱수 정도는 우리가 암산할 수 있다 이거지. x가 3이고 x가 1일 테니까 27에서 1 마이너스 하시면 26 된다까지 아시겠어? 되니?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이고 x제곱이니까 9에서 1 빼니까 8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 2 있을 것이고 3에서 1 빼니까 2가 나오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아가들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보통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아니면 조금 머리 회전 빠른 애들 같은 거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계산을 멈춰버려.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그냥 계산이잖아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매번 한국 수학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너네 주변에서 야 이걸 어차피 나중에 대학교 가면 계산기 다 써. 그건 당연한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처음으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산기를 사용하게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놀라면서 그럼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 해왔던 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애기들아 이런 거 연습하는 건 되게 타당한 거야. 알겠어? 이거를 뭐 계산기를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뭐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둥 아니면은 뭐 괜히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걸로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둥 이런 말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위의 단계를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고등학생 중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다 반복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차분히 하나씩 선생님이 좀 당부드린 것처럼 계산을 끝까지 해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요거 계산 마저 해보시면 52 오늘만 할 거야. 16 플러스 4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그걸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42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해하셨어? 자, 지금 선생님이 잠도 깰 겸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4번 문제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니? 아마 정적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풀어냈을 거라 생각 들어. 왜냐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식부터 부정적분을 해보시면 될 텐데 보자마자 느껴질 거야. 얘 이 상태로는 부정적분 안 된다지. 자, 그럼 이 상태로 부정적분 안 되니까 뭐 했었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개부터 했었다 기억나셔? 그리고 전개 한식이 마침 딱 항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 그렇지, 2개밖에 없잖아.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지. 오케이. 자, 그럼 부정적분 해보시면 4분의 1x 4제곱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x 나올 거다.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다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항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잘 봐. 이런 경우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항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1을 먼저 다 집어넣고 끝내는 게 나아. 이유가 뭡니까? 라시면 아래 끝이 0이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한쪽 끝이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아까 전에 두 가지 계산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계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해하시겠니? 그런 자잘한 것들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1만 집어넣고 끝내버리시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자, 빠르게 3번 문제도 갑시다. 자, 다음 정적분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자, 인테그랄 2에서부터 2까지 스톱. 이거 더 이상 쓸 필요 없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냐? 내가 굳이 이것을 부정적분하고 난 다음에 윗끝에 2, 아래끝에 2를 집어넣고 그게 얼마인지를 따져보겠다가 아닌 거야. 즉,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네 가지 문제는 계산을 좀 훈련시켜 드리려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정확한 뜻은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적분 구간이 2에서부터 2까지라고 한다는 뜻은 이 뒤에 뭐가 써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얘는 항상 얼마다? 0입니다. 에서 끝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인테그랄 1에서부터 0까지. 자, 8x 플러스 4지. 그리고 어설픈 기억력 가지고 공부하지 마. 항상. 아까 전에 0에서부터 1까지였어.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에서부터 0까지다. 그 말의 뜻은 아래 끝값과 윗 끝값이 지금과는 다르게 숫자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을 거야. 물론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크나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것인데 나중에 너희가 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이 값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다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0을 먼저 집어넣고 뺄 거야. 그리고 1을 집어넣어서. 그게 조금 거시기하다는 느낌이 받는다면 내가 이걸 범위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로 바꿔내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x 플러스 4dx라고 계산하셔도 된다는 뜻이지. 되냐? 자, 그럼 아가들아 부정적분 해보셨더니 8x는 4x 제곱이 될 것이고 난 플러스 4x가 나오실 거 아니야.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지.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이너스 앞에 가져오시고 0은 집어넣으면 다 0 될 거니까 1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내면 되겠다. 그래서 1 집어넣고 1 집어넣었더니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됐시요?